안녕하세요. 설치 작가 천대강입니다. 거창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에 의의를 두고 진행을 했어요. 그 작품의 거대한 큰 바운더리는 지금 이 시대가 주역에 보면 후천과 선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놨는데 그 커다란 어떤 그 움직임을, 우주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선천이 지나가고 후천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 테마의 어떤 중심에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생각을 해보고 어떤 후천에 대한 어떤 제시, 이게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어떤 제 생각입니다. 어떤 동서양을 통틀어서 어떤 우주적인 표현, 어떤 철학, 이것의 그 중심이 되는, 아니면 그 원류가 된다고나 할까. 우리 전통 사상에서 보면 천부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천부경과 그 서양의 카발라 사상이 원류가 같다라고 보는 어떤 이론을 접하면서 처음에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작품을 배치를 할까. 그 가운데에서 세피로트라는 카발라 사상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완전하게 부합하지는 않지만 어떤 배치 자체가 그 생명나무에 기반해서 모든 건물들을 배치를 하게 됐어요. 사실 그걸 떠나서 어떤 물질계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게 어떤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표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창조가 됐다는 것도 서구적인 기독교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동양에서는 나타났다고 그래요. 나타났다고. 누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냥 의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 작업 자체들도 그냥 그 원리에 의해서 나온 거죠. 그냥. 그걸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어떻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자료들을 모아서 결합을 시키고 조합하는 그 가운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예술가들이 이제 택한 그러니까 그 생존? 아니면 어떤 창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그런 것들은 있지 않았다. 원래부터 인간은 어떤 만들어진 것,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조합하고 변형시키고 하는 것에 불과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우주 어디인가의 어떤 형태로서, 아니면 숫자로서, 아니면 어떤 암호적인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자기의 어떤 뇌와 우주를 연결하는 그 주파수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발견해낸 것이지, 창조라는 것이 이미,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런 것들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굉장히 무의미한 거죠. 예술을 어떤 창조라는 것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창조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것, 이것 또한 굉장히 공허한 거죠. 현재죠, 현재. 동시대라는 것과 상대적 개념에서의 동시대인 거죠. 제가 존재하고 있고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제가 경험한 것, 제가 본 것, 그리고 제가 남긴 기록들, 그리고 제 몸이 움직여서 만들어진 그 수집품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려고 했어요. 몸을 통해 움직이면서 제가 보고 느꼈던 그런 어떤 시각적인 자료들,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십몇 년 동안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어떤 유럽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방문을 했어요. 여행을 가서 뭐 미술관이라든가 어떤 그 문화 같은 것들을 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유학을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그 한국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식민주의, 그리고 식민주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형성되었던 어떤 그 식민주의 국가와 피식민주의 국가를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그 가운데에서 건축물들이 이루고 있는 그런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깊이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발견을 하고 사진 자료를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가끔 그 자료들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한 건축물들이나 문화 같은 것들을 제가 시각적인 체험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직접 겪어본 것, 그 겪어본 것과 제가 만든 자료, 그 안에서 모든 작업들이 진행이 됐어요. 처음에 청주에 위치해 있는 그 적산가옥을 모티브로 해서 자료들을 수집했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작업을 하던 방식대로 표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제 식민지 시절에 적산가옥들이 많이 지어졌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한옥과 그리고 일본적인 양식이 결합되어서 약간 미묘한 형태의 어떤 건축물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적산가옥에서 보여지는 한국 전통 구조의 건축법하고는 약간 틀린 지점이 있는데, 한국 것은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하거나 곡선이 많이 살려져 있고, 일본은 좀 직선적이고 그리고 많이 다듬어지고 굉장히 인위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말을 하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구조물을 만든 거죠. 이번에 모티브의 그 일부분을 탑동 양반의 벽면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뭐 지붕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약간 주황색 비슷한 일본 사찰감에 많이 쓰는 건축재를 보호하기 위한 도료, 그리고 어떤 그 불교적 철학이 반영된 그런 색들이겠죠.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 사찰에 있는 단청에서도 색깔을 많이 따왔고, 그러나 지붕의 곡선을 없애버리고 또 일본식의 어떤 그 직선적인 특징을 살렸고요. 하여튼 그런 복합된 요소들을 결합을 시켜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양식에 있어서 헷갈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제목이 후천 개벽탑이잖아요. 이게 어떤 시대가 지나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건축적 설치 작업에서 기본 바탕이 되는 건 제 창작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의 그 요소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 놓으면서 그 색깔들을 그대로 따라요. 그대로 따르는데 그대로 따라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색깔을 좀 바꾸기도 하고, 완전히 정해져 있는 어떤 규칙들이 존재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어린 아이가 그냥 장난감을 가지고 레고를 가지고 놀듯이 말하자면 그냥 그렇게 노는 놀이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들이, 그 과정에서 조합하고 변형시키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고 하는 그 과정은 어떤 제 느낌이나 그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서 그 부분이 제 의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 이전에 어떤 색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조합을 시킨 것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제가 해왔었던 그런 작업의 일부를 안에다 설치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칸풍 플럭이라고 이름 지은 그 구조물 3개 안에다가 수상가옥들에 사는
이전에 어떤 난민이었죠. 지금도 뭐 국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안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집기,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집기와 비슷하게 새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액자의 사진도 설치해서 놓는데 그냥 어떤 집에 가면 가족 사진이나 뭐 이런 게 걸려 있듯이 그 원래 있던 그 장소에 있는 건물들을 찍은 그 사진들, 퀄리티가 높지 않은 그런 사진들, 완결성, 완성도 이런 것들이 높지 않게, 딱 떨어지지 않게 배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수라타니로부터 나온 그 건축적 조각에서는 뭐 거기에 어울릴 법한 그런 작업, 그 이전에 지금 작업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작업들에서 온 거죠. 후천개벽탑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만들었던 그 조명 작업을 탑처럼 길게 내부에다가 한 3m 정도 높이로 들어가요. 그게 공허한 빛에서 나온 그 작업에서 파생된 그런 작업이거든요. 6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 RGB CMYK로 되어 있는 그 탑 안에 조명을 집어넣는데 그게 후천개벽탑 안에 들어가서 야간에도 빛을 머금고 있게 되죠. 다른 작업들이 마찬가지고. 그리고 칸풍 플럭에서 온 그 작업들은 백열등과 같은 형태의 조명을 그냥 걸어 놓을 거예요. 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안에서 조명이 그냥 흔들리겠죠. 사람들이 건들거나 해도 흔들리게 되고 뭐 그런 상태로 길게 느려져서 걸려 있게 돼요. 낮과 밤에도 관람이 가능하고 낮에는 밖에서 안으로 빛이 들어오고 밤에는 안에서 밖으로 빛이 나가기도 하고 하는 양면적인 거, 이런 표현이 재미있어서 계속 쓰게 돼요. 어렸을 때 이사를 다니고 하면서 그 시대에는 서울 시내가 제가 눈으로 본, 제가 살던 곳, 뭐 여기에 한정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서울 전체가 공사판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디나 집을 짓고 목수들이 뚝딱뚝딱 거리고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그거를 매일 보고 다녔거든요. 사방에서 집을 짓기 때문에. 그게 재밌어요. 못질 해가지고 톱으로 쓸고 뭔가 형태를 만들고 나중에 그 영향을 받았겠죠, 제가. 견인도시 프로젝트라는 제목은 영국의 필립 리브라는 SF 소설가의 견인도시 연대기 모터 엔진이라는 SF 소설에서 제목을 차용을 했는데, 미래도시 어느 때에 그 핵전쟁으로 지구 전체가 괴멸이 됐는데 캐터필러를 도시 전체에 장착을 하고 그 커다란 도시가 세계를 이동을 하면서 작은 소도시를 잡아먹으면서 그 도시의 어떤 생존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영화인데, 근현대사를 지나오는 동안 그 인류가 막닥뜨렸던, 그리고 인류가 행했던 그런 일들, 현대까지도 물론이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저 또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소설을 보고 현대 우리 도시, 그러니까 제가 사는 뭐 양평이라든가 뭐 이런 도시들 안에서 어떤 식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시각적인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한 그런 작품이에요. 예술적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형식의 어떤 작업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견인도시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 양평에서 제가 한 작업은 양평시 전체에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건물들을 전부 다 3D화 시켜가지고 그걸 사진화 시키고 어떤 조연적인 형태의 3차원 이미지로 남겨놨어요. 그 안에서 이상세계에 대한 형태들, 이런 것들을 양평에 있는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혼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건축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그 안에서 제가 양평을 보는, 그리고 양평에서 있는 그런 어떤 그 도시 형태라든가 건축물의 형태가 어땠으면 좋겠다 한다는 그런 아주 지극히 저 개인적인 그런 상상이나
시각에서 비롯돼서 예를 들어서 5층 이상 건물들은 다 뽑아 없애버렸어요. 그 도시 형태에서 뽑아 없애버리고 그 도시 형태를 다시 3차원적인 그러니까 부양법으로 공중에서 바라본 도시 모델과 같은 형태로 남겨놓은 그런 작업들도 있고 하여튼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노는 거죠. 노는 거. 그리고 또 서로 양평을 벗어나서 이제 다른 도시에서 찍은 사진의 어떤 특정한 건축물들이랑 양평의 건축물들이랑 똑같은 점과 다른 점 그리고 어떤 요소들을 뽑아가지고 가서 뒤섞어 놓기도 하고 그런 놀이의 부산물인 것들이 모여서 작업의 결과물이 되는 그런 작업들을 요즘에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건축적 설치, 조각 이런 작품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2000년일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시작한 게 1999년부터 처음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한국에서는 제가 서양화를 공부하고 하지만 서양화과를 다니면서 조각을 해서 조각, 설치 뭐 이런 종류의 어떤 작품으로 졸업전을 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작업을 계속 해 나가면서 독일에 가서 흥미 있었던 건 그 독일의 어떤 마리오네트라든가 그리고 이전부터 어떤 과학과 뭐 종교와 접목되어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자면 오르겔과 같은 그런 악기들 있잖아요. 그 많은 기계 장치들이 들어있는 그런 것에 관심이 가서 거기에 연관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커다란 어떤 악기와 같은 작업이 있는데 말하자면 악기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작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때 어떤 독일 생활을 하면서 느낀 어떤 개인적인 소외 같은 거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그 소통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보청기라는 작업을 제작을 했어요. 나팔을 거꾸로 얹어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병 모양 비슷한 그런 작업인데 서양에서 예전에 쓰였던 그 보청기 귀에다 이렇게 나팔처럼 대고 듣던 그런 악기에서 연상을 받아서 만든 작품인데 그 위로 커다란 파이프 굉장히 높은 파이프를 달아서 바람이 불면 공명이 돼서 그 내부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고 그 공간이 이렇게 둥그렇게 종 모양으로 생겨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소리에 대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시도를 했었는데 규모가 크니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건축적인 요소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작업이 첫 작업이고 그 이후부터 그 사람이 직접 작품 안에 들어가서 작품 일부분이 된다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고 또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재미있고 그게 이 건축적 조각 설치 작품을 시작하게 된 첫 계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건축가인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술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건축 계통에서 더 많이 소개가 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건축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제 작업이 제 스스로 뭐 어떤 건축적 조각 설치다라고 명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작업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작업하고 있는 요소가 건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축적 조각 설치라는 건 건축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머물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있잖아요. 그 건축주가 의도하는 것들 그리고 건축주의 어떤 철학, 생활 방식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춰주면서 굉장히 어떤 한계적인 요소가 많은 거죠. 그리고 뭐 범인간적이라고나 해야 될까? 어떤 철학을 갖고 있건 간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맞춰줘야 하는 요소가 저한테는 되게 부자유스러워요. 의미로 따지면 건축적 조각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건축적 조각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내 내면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정서 있죠. 내가 낳고 자라고 한 한국에서 유년 시절이나 아니면 뭐 전생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런 경험들이 축적돼서 나오는 그 무언가가 중요한 거지. 그 형태에 남아있는 것들, 이것들로 분류된다는 거. 그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분류가 됐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앞으로 그냥 그때 하고 싶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한 가지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즉흥적 이런 식으로 작업의 어떤 그 사람 생긴 거하고 똑같이 가야 되잖아요.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설계도를 엄청 섬세하게 자세하게 그려서 그걸 맞추는 게 기질하고 성매에 맞지를 않아요. 설계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설계를 하는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설계를 한다고 해서 설계대로 만들지는 않아요. 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 의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맡겨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즉흥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가미되고 그때 할 때도 컨셉이라든가 뭐 어떤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시가 들어오면 전시 공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이 뭐 600년이 된 성인데 거기에 무슨 어떤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할 때 거기에서 오는 그런 즉흥적인 영감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 사전에 이런 식으로 내가 작업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공간에 가면 받아들이는 그 어떤 기운이랄까 느낌이랄까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그 공간이 나한테 감흥시키는 것들을 온전하게 이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려다 보면 예전에 스케치한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다. 그리고 작업 방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관된 작업 방식도 없고, 일관적인 테마도 없고, 어쩔 때는 이게 한 작가의 작업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자유로운 표현, 방법, 그리고 그때 받는 어떤 느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집중하는 작업이 많이 있죠. 관객한테 어떤 걸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거는 전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만 있고 사실 관객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기한 게 뭐가 있네? 그냥 이것저것 구경하고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 구경하듯이 그러고서 그분들이 뭔가를 느낄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뭐 이런 거지 같은 거를 만들어놨지? 세금 아깝게? 라고 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이쁘다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걸 왜 만들었지? 어떤 의도가 있나?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감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관객들 몫이죠. 뭐. 자기가 들어와서 아무 전제 조건, 내용, 뭐 배우의 설명 이런 거 없이 자기 스스로 공간 안에서 그 작업을 보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떤 과거의 기억들을 유추해 본다거나 스스로 생각을 해서 뭔가 거기서 찾아내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 내 의도가 이러니까 이렇게 보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한 제가 작업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은 아니에요. 모든 게 좀 약간씩 다 모호해요. 통일된 것도 없고 뭉뚱거려서 어떤 작업의 배경이 되는 것들은 있지만 그게 확연하게 제시되거나 드러나거나 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관객이 원하는 게 있다면은 와가지고 자기 자신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거나 그 관객 하나하나마다 제 작업에서 받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전부 달랐으면 좋겠어요.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곳에 나오는 그 이상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누군지 모르고 군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일상 행위를 통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고 각 집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이런 어떤 평화로운 상태, 너무 평화로우니까 누가 나라를 다스리는지 몰라도 되는 그 상태. 그 말은 어쩌면 뭐 노자의 상상이나 그 당시의 그 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근본 맥락으로 따져서 그러한 상태의 도시가 이상적인 도시가 아닌가. 지구가 평화롭기 위해선 각 나라들이 평화로워야 되고, 각 나라가 평화롭기 위해선 마을이 평화로워야 되고, 가장 근본적으로 가면 이제 내가 평화롭고 행복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 도시죠, 그런 도시. 내가, 각 개인이. 그게 이상도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